안녕하십니까. 운명복집입니다. 설날이 지났습니다. 새해 인사도 나눴고, 차례도 지냈고,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를 것이라고, 이번엔 반드시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조용히 다짐을 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은 달라졌습니까? 작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플래너를 삽니다.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독서 목록을 만들고 저축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대부분 흐지부지 됩니다. 왜일까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박성준 풍수건축가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모래 위의 집처럼 무너집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공간, 매일 밤 몸을 뉘는 그 방, 가족이 함께 숨 쉬는 그 집, 그 공간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기운을 매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격려보다 먼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안을 꾸민다는 명목 아래 인테리어에 수백만 원을 쓰면서 오히려 재물운을 갉아먹는 차가운 음기를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적은 바깥이 아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집 안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오년은 불의 해입니다. 붉은 말의 기운이 거세게 몰아치는 해입니다. 불은 위로 솟구치고 밝게 타올라야 재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이 그 불길을 꺼트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조치하십시오. 첫 번째, 침실머리맡. 풍수에서는 머리맡의 기운이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고 나아가 1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의식이 꺼지고 본능만이 남는 그 시간. 우리 몸은 주변의 기운을 있는 그대로 흡수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흡수하면 아침에 생기 있게 일어납니다. 차가운 기운을 흡수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 무엇이 있습니까? 철제 장식품, 무거운 유리 조형물, 수석과 같은 차가운 돌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양기를 빼앗아 갑니다. 특히 머리를 향해 차가운 재질이 놓여 있다면 당장 치워야 합니다. 또한 침대 머리 위에 무거운 액자나 조각품을 걸어두는 것. 이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거운 물건이 머리 위에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안감은 자는 동안에도 뇌를 긴장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숙면을 방해하고 기의 흐름을 억눌러 사회적 활동력을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박성준 선생이 상담한 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던 50대 남성분이었습니다.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는데 묘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박성준 선생이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침대의 헤드 바로 위에 걸린 커다란 금속 프레임의 추상화였습니다. 크기도 크고 무게도 상당한 그것이 매일 밤 그분의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치운 지 2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답이 없던 계약건이 한꺼번에 3개가 성사됐다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풍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문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이 위로 솟구치려 하는데 차가운 철제와 무거운 돌이 이를 짓누르고 있다면 어찌 돈줄이 생기겠습니까? 가난의 귀신은 바로 이런 차갑고 무거운 틈새를 타고 우리 안방으로 숨어듭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 침실을 확인하십시오. 혹시 뭉크의 절규처럼 기괴한 그림이나 뒤틀린 형태의 기하학적 장식품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물건들은 기운을 꼬이게 만들어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재물을 흩어지게 합니다. 박성준 선생이 말하는 최악의 풍수는 바로 불안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물건은 아무리 비싸고 귀한 것이라도 당신의 운명에는 독이 됩니다. 성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지고 맑아야 흐른다고. 머리맡을 비우는 그 작은 행위 하나가 당신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비로소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거울의 위치.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상업 공간, 가게, 사무실에서 거울은 기운을 늘리고 활기를 더합니다. 그러나 안식처인 집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큰 거울. 이것은 잠에서 깨는 순간 기운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안정을 취해야 할 공간에서 거울은 오히려 전기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됩니다. 가장 위험한 위치는 현관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마주 보이는 거울. 이것은 들어오는 복을 반사하여 밖으로 쫓아내는 격입니다. 밖에서 당신을 향해 흘러들어온 좋은 기운이 문턱을 넘기도 전에 튕겨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거울이 고정되어 옮길 수 없다면 화분으로 가리거나 중문을 활용하여 기운의 충돌을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작은 화분 하나가 당신의 재물운을 지키는 수호신이 됩니다. 세 번째, 가구, 배치와 동선. 기운은 현관을 통해 들어와 거실과 방으로 이어집니다. 박성준 선생은 가구, 배치와 문의 관계를 풍수 건축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먼저 침대의 위치를 보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대각선 안쪽 자리, 이것이 명당입니다. 이곳에는 문에서 들어오는 생기가 부드럽게 머무는 보기운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문과 정면으로 마주보는 위치는 기운의 충돌이 심합니다. 머리 방향은 동쪽이 가장 길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새 기운이 시작되는 방위입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남쪽이나 북쪽도 무방합니다. 다만 서쪽은 기운이 쇠하는 방향이니 사회활동이 왕성한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북쪽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안정을 줍니다. 가구, 배치의 황금률은 단 하나입니다. 막힘없음입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문 뒤에 장롱이 버티고 있어 문이 반밖에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 문이 반만 열린 것과 같습니다. 기운은 좁은 틈을 지날 때 살기로 변해 당신의 운을 공격합니다. 복도와 거실에 지나친 가구를 두지 마십시오. 사람이 지나가기에 불편하다면 기운도 지나가기 힘듭니다. 생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공간은 죽은 공간이 되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활동력을 억제하게 됩니다. 박성준 선생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방 하나를 차라리 드레스룸이나 창고로 몰아넣고 나머지 거실과 침실은 최대한 비우십시오. 공간에 여백이 있어야 재물이 들어와 앉을 자리가 생깁니다. 물건으로 꽉 찬 집은 재물이 들어오다 질식해버립니다. 특히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라인에 튀어나온 가구가 있다면 당장 위치를 조정하십시오. 어깨를 부딪힐 정도의 좁은 길은 재물운을 쫓아내는 지름길입니다. 탁 트인 시야가 곧 탁 트인 재정 상태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아이들 방과 부부 공간. 아이들 방의 책상 위치도 중요합니다. 동쪽은 성장과 의욕을 상징하므로 아이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방문을 등지고 뒤통수가 보이는 배치는 최악입니다. 이는 아이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어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누가 들어오는지 바로 살필 수 있는 위치, 즉 대각선 안쪽이나 방문 옆 라인이 좋습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야 공부에 몰입할 수 있고 그것이 곧 아이의 미래 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남서쪽 방은 오후에 강렬한 햇살이 들어와 기운을 들뜨게 만듭니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 쉬워 공부하는 아이에게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의 용도에 맞는 방위 선택이 필수입니다. 부부 관계를 좋게 하고 싶다면 욕실을 관리하십시오. 욕실은 음습하고 차가운 곳입니다. 이곳에 작은 화분이나 따뜻한 색감의 그림을 두어 양기를 보충하십시오. 침실의 남쪽에는 빨간색이나 분홍색 계열의 쿠션이나 소품을 두십시오. 불의 기운인 남쪽에
화사한 색감을 더하며 부부간의 애정운이 상승하고 집안 전체에 활력이 돕니다. 집안 전체의 나무 소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위주의 인테리어라면 나무 화분과 목재 가구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공간의 색채와 소재가 당신의 감정과 운명을 조절합니다. 따뜻한 집이 되어야 비로소 복이 깃듭니다. 재물신도 차갑고 날카로운 곳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공간이 정돈되었다면 이제 이 영상의 핵심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집에 토대를 닦는 일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위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입니다. 박성준 선생은 이사 날짜와 방향을 잡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핵심 물건의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사뿐만 아니라 평소 개운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 3가지를 꼽으라며 단연 밥솥, 인감, 도장, 그리고 중요 서류입니다. 밥솥은 가문의 먹을 복을 책임지는 재물단지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사할 때 밥솥을 가장 먼저 들고 들어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끊기지 않아야 재물이 흐른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밥솥은 단순한 주방 가전이 아닙니다. 집안의 생명줄이자 재물 기운의 원천입니다. 인감과 서류는 당신의 사회적 신분과 자산을 상징하는 운명의 결정체입니다. 계약서, 등기 서류, 보험 증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적 자산과 권위를 문서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그 기운도 달라집니다. 강을 건너는 비방. 최근에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집안 기운이 찝찝하다면 이 물건들을 들고 강을 건너는 비방을 써보십시오. 풍수에서는 강을 건너면 방향과 시간의 나쁜 타살이 상쇄된다고 봅니다. 강은 음과 양의 경계입니다. 이쪽 강변과 저쪽 강변은 같은 도시 안에 있어도 기운이 다릅니다. 그 경계를 넘는 행위가 기운을 리셋하는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병5년의 운세를 새로 고침하고 싶다면 밥솥과 인감을 차에 싣고 한강이나 큰 강을 한번 건너갔다 오십시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에 싣고 천천히 건너가십시오. 낡고 정체된 기운은 물에 씻겨 내려가고 당신의 소중한 물건에는 새 기운이 담깁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잡지 못해 불안하다면 좋은 날에 밥솥과 인감을 먼저 새 집으로 옮겨두십시오. 물건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집의 기운이 당신 것으로 확정됩니다.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재물의 씨앗이 먼저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성준 선생이 전하는 실전개운 비결입니다. 밥솥을 다스리는 법. 밥솥을 놓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가급적 주방의 안쪽,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자리는 좋지 않습니다. 재물은 드러나지 않을 때 더 깊이 쌓이는 법입니다. 밥솥은 항상 청결해야 합니다. 묵은 때가 눌어붙어 있는 밥솥은 묵은 운이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쌀이 넉넉히 들어 있어야 합니다. 빈 밥솥은 빈곤을 상징합니다. 오늘 당장 주방으로 가십시오. 밥솥의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십시오. 깨끗이 씻고 쌀을 채워 두십시오. 그 작은 행위가 집안 재물운의 물꼬를 트는 시작입니다. 인감 도장과 중요 서류를 다스리는 법. 인감 도장과 중요 서류는 안방의 북서쪽,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북서쪽은 금의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 데 유리한 방위입니다. 함부로 굴러다니는 인감은 당신의 권위와 재물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인감이 여기저기 놓여 있다는 것은 당신의 자산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주 중 인감 도장을 꺼내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리고 붉은 천에 정성껏 싸서 북서쪽 서랍 깊숙이 모셔두십시오. 붉은색은 금의 기운을 활성화하고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색입니다. 중요 서류들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영수증, 이미 끝난 계약서, 해지된 보험 서류. 이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과거의 부채감이 담긴 서류를 버릴 때
새로운 기회의 서류가 들어올 빈자리가 생깁니다. 재물운은 단순히 돈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지출을 막고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게 가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밥솥과 인감을 정성껏 관리하는 마음은 곧 당신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 마음이 재물신을 부릅니다. 박성준 선생은 말합니다. 운의 힘은 타이밍과 통찰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 직관은 당신의 주변 환경이 맑고 정돈되어 있을 때 비로소 깨어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 집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가문의 상징들을 귀하게 대접할 때 대상의 재물들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며 찾아올 것입니다. 성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아는 자는 천하를 얻고 자리를 아는 자는 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박성준 선생과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비방은 결국 당신의 때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설날 이후 이번 주 당신이 버린 차가운 물건 하나, 침대 위치를 10cm 옮긴 것, 붉은 천에 싸서 정성껏 보관한 인감도장, 강을 건너 정화한 밥솥의 기운. 이 작은 정성들이 모이고 쌓여 병오년의 거대한 돈줄을 형성합니다. 풍수는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정성이 하루하루 쌓여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누군가는 좌절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운을 믿고 환경을 다스리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 성격이 급해지고 실수하기 쉬운 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안을 나무 소재와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차분한 통찰력만이 대운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게 합니다.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만 보입니다. 당신의 집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을 때 바깥에서의 투쟁도 비로소 승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오기 전 이 모든 정리를 마치십시오. 보름달의 충만한 기운이 당신의 정돈된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당신의 재물운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집은 당신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따뜻하고 비어 있어야 가장 값진 것이 채워집니다. 오늘 당장 침실의 차가운 물건을 치우고 거울의 위치를 조정하고 인감도장을 붉은 천에 싸고 밥솥의 묵은 때를 닦아내십시오. 그 온기가 곧 당신 지갑의 온도가 됩니다. 머리맡이 맑아야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야 돈이 보입니다. 자,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곳 댓글창에 당신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재물 소망을 남겨주십시오. 75년생 토끼띠 누구? 오늘 침실의 음기를 치우고 병오년 10억 자산가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당신의 의지는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실제 재물로 형상화될 것입니다. 제가 2026년 내내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집안의 음기가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양기와 재물운만이 가득하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주변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독은 가둘수록 깊어집니다. 당신이 이 정보를 나누는 순간 당신은 이미 타인을 배려하는 부자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재물신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이 거세게 몰아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운 불길이지만 오늘 이 비방을 실천한 당신에게는 황금을 벼려내는 따뜻한 난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부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성현들의 지혜와 박성준 선생의 통찰이 당신의 앞길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운명복집은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